쏠쏠TV. 안녕하세요. 쏠쏠하게 재미있는 돈 이야기 김진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돈의 관리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경제적으로 많이 붕괴가 되어 있죠. 금융시장도 큰 타격을 받아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200에서 1400대까지 내려가는 아주 위험했고, 다우지수도 3만 포인트에서 18,000포인트까지 내려갔죠. 무료 실업자들도 지난 한 달 동안 약 미국의 경우 2,2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모든 자본이 다 하락해 있는 추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당장 수익이 발생시켜야 된다. 세 번째는 수익률도 높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는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다르죠. 돈은 중년기 때 가장 많이 벌지만 그러나 지출은 또 역시 제일 많죠. 그러다가 장년기를 넘어서 노년기에 가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되죠. 이것을 금융투자를 해서 하든 아니면 일을 통해서 하든 어떤 형태든지 직업을 통해서든 돈을 벌어야 되죠. 두 번째 단계는 지출을 통제해야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해서 절약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3단계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이 저축을 할 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소득 자산을 분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단계는 투자의 단계죠. 이때는 투기와의 분명한 차이를 배워야 되고요. 여섯 단계는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단계는 노후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정령은 무엇이냐? 원금 보존을 중시한다. 그리고 절대로 원금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익성과 위험성은 서로의 상관관계죠. 위험성이 많을수록 수익이 높아진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을 구분을 해보니까 예금은 위험성과 수익성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 다음에 ELS나 DLS, 파생 결합 상품은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험성 가장 높지만 또한 수익성도 높은 것이 주식과 선물 거래입니다. 물론 주식과 선물이 위험성만 높고 수익성도 높냐? 그런 건 꼭 아닙니다만, 그러나 같이 대부분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령을 유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그리고 국공채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점은 최근 여러분 금리가 1%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을 넣어도 세금을 따면 월 8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80만 원을 벌겠다 그러면 10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노후 생활에 보통 250만 원 그러면 3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노후 생활이 안정적인데 과연 그렇게 30억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금융자산의 안정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천만 원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돈이 많은 분들은 쪼개서 각 은행에 그리고 증권사에 분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 보담도 조금 수익률이 높고 그리고 안정적인 것 중에서 MMF라든가 그리고 국채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는 기업어음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구성들을 봐왔는데요. 국민연금별에서 무조건 다 안정만 하면은 수익이 될 수 없죠. 국내 채권이 4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22.6%, 그리고 국내 주식은 18%, 그리고 대체 수단은 11.5%, 그리고 해외 채권은 4.2%.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형과 안정형의 중간 상태는 위험 중립형인데요.
일부는 원금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수익을 내겠다는, 그리고 공격과 안정적인 투자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산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분류해서 위험자산인 경우에는 비율만큼 손실이 나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적극 투자형과 안정 추구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각광받는 것이 금 투자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금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금도 역시 실물 자산이 떨어지는데 금만 오를 수 없다. 그리고 금이 너무 버블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항상 위험 사태일 때는 금이 올랐지만 이번 사태에는 또 금은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을 투자할 경우에는 금펀드라든가 금통장, 금 선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바로에서 직접 실물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가격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수익률과 리스크를 중간에 둬서 중위험 자산으로 볼 경우에는 자산 배분형과 안정형 펀드에 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형인 경우에는요, 자산의 대부분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현재같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공격형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바로 주식이라든가 파생상품, 선물, 인버스 상품, 지수연계, DLS 상품, 사모펀드,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명한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화투를 치더라도 남의 패를 모르고 그냥 눈 감고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박이라 볼 수 있죠. IMF 사태와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주식이 많이 빠졌죠. 그때 샀던 사람들은 큰 재미를 봤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고 이탁금이 굉장히 늘었지만, 그러나 언제 바닥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이란 것은 개별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금 활용 계획에 맞춰서 여유 자금으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빌릴 경우에는 만기 기한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언매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위기 속에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공격적인 투자자들에도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자 재테크합니다. 우리가 재테크 하면 사실 재테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9가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부자가 되고 부자의 재테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재테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재무 설계를 확실히 해야 되죠. 목표와 그리고 시기별로 나누고, 그리고 시간 투자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단위와 복리를 모르고서 투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금리 1%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정보에 빨라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세금 줄이기에 우선 해야 됩니다. 비과세와 소득 공제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그리고 은퇴 준비는 최소한 젊었을 때부터 5% 룰에 의해서 빨리 할수록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융 공부와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자기가 아무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놔야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재테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실행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재테크의 최대적은 내일부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올바른 재테크와 그리고 부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통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